안녕하십니까. 9월 5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기는 순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사라호 태풍이라는 게 한반도를 휩쓸고 갔습니다. 그때 남해안 일대는 초토화 되고 수도권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이번에 올라오고 있는 이 태풍은 그 사라호보다도 더 강력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주도 근해에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에는 엄청난 비가 뿌리고,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이 스튜디오에 이르는데도 이 비 때문에 이 통행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발 하느님께서 이 한반도에 상륙하고 있는 저 강력한 태풍이 좀 더 유연해지고 큰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각자 모두 조심하는 하루 이틀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9월 1일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6일 출두하라고 하는 출두 명령서가 전달된 그 순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은 170석을 가진 민주당이 장악한 가운데 여의도 의사당을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토치카, 아주 견고한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이걸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일부터 오늘 오전 현재까지 민주당의 사무총장 등을 비롯한 중진 의원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격을 개시했는데, 그 요지는 야당 탄압이다, 편파 수사다, 그리고 사법살인급의 막장극 행위를 윤 정권이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논리입니다. 이 견고한 요새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씌워지고 있는 10가지가 넘는 그 혐의 사실, 이번에 소환이 통보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가장 가벼운 것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이제 순차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구인장을 발부하고 영장 청구가 되고, 그리고 또 법정 구속이 되는 이런 사태가 앞으로도 예견되는데, 이제 그때를 대비해서 이들이 토치카를 만들고 요새화된 이 진지에서 엄청난 반격 행위를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퍼부어댈 것이고, 지난 토요일 날은 중앙지검 앞에서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개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백 명이 검찰에 대해서 항의하는, 죄 없는 사람을 소환한다 하고 그냥 떠들어대고 그 일대를 소란스럽게 한 그런 일련의 시위 행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조국 사태 때 서초동 일대를 점령했던 이 조국 지지자들 그 규모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요새화된 여의도에서, 그리고 여의도 바깥의 개딸들과 같은 그 열렬 지지자들이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이라 하는 것이 지금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170석의 제1야당이 오로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요새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는 한, 국회가 국민 대표자 회의의 기능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고, 나아가 민생 문제를 다루는 것도 뒷전으로 밀리고, 이 야당, 거대 야당에서 모든 윤석열 정권의 정책을 전부 이재명의 사법 처리와 연계하거나 그를 방어하는데 오로지 골몰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되는 거 안 되는 것 없이 전부 부정하고 공격을 퍼붓게 되면, 이 여의도 국회는 이 요새가 철거되지 않은 한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과 그 일당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요새로 기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 역사상 처음 있는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이른바 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이런 사법 리스크를 이게 면하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패배한 후 2달 만에 6월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비연고지인 계양을구에 셀프 공천을 해갖고 자기의 열렬 지지자들과 졸개들을 동원해가지고 셀프 공천을 해서 거기서 국회의원이 돼가 일단 방탄복을 입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검찰이나 정권에서 날라올 그런 이 사법적 공격에 대해서 일단 방어를 위한 방탄복 조끼를 걸친 것. 이게 국회의원 신분입니다. 그리고 2달 뒤에 이 위에다가 당대표가 돼가지고 그 위에 더 씌워서 더 강한 무장을 한 덧옷을 입었습니다. 이번에 이 방탄복에는 이게 수류탄을 주렁주렁 매단 거. 우리가 6.25 전쟁 전후를 통해 가지고 군 지휘관들이 수류탄을 이렇게 매단 그런 군복을 입고 부대를 지휘하는 광경의 사진을 본 기억이 있었을 것입니다. 수류탄을 매달고 그 아래에는 방탄복을 입고 이렇게 해서 완전 무장해서 170명 국회의원들을 침묵시키거나 완전히 병졸로 이들을 포로로 해가지고 이 토치카 요새에 이렇게 구멍구멍 반격하는 이 총구에 구멍을 낸 곳에 전부 배치해가지고 오로지 이재명을 구출하기 위한 이런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로 보면 경제 위기에 민생 위기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고 그리하여 국회라고 하는 곳은 오로지 이러한 민생을 돌보고 국민 대표자 회의의 본 모습을 보여야 할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이건 뒷전이다. 이건 뒷전이다. 이건 오로지 야당은 이재명 구하기 위해서 이 정권은 그냥 흔들고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 이 과정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은 우리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은 주권 재민을 선언하고 있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이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국회를 구성하고 있어요. 그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자 회의 의원으로서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해야 할 그러한 임무와 기능을 가진 이 국회를 이재명이라고 하는 돌출적인 인물의 그 사법 리스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회를 민생의 전당이 아닌 국민 대표자 회의의 본 기능을 망각하고 오로지 이재명 구하기에 요새화되고 야당 의원 170명은 그 요새화된 토치카의 졸병으로 전락한 이런 상태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윤석열 정권이 과연 여기에 유효한 방어를 하고 그리고 검찰이 이러한 기괴한 이런 행위에 대해서도 이걸 딛고 이재명에게 걸려있는 이 많은 사법 처리 대상이 되는 이 사건들을 남김없이 당당하게 과연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를 오늘 아침 이 순간에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할 것 같아요. 왜? 국민인 주권자인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 국회의사당에서 일을 하게 했는데 그 국회의사당을 국민의 뜻과는 관계없이 특정인을 보호하기 위한 요새화해가지고 민생을 뒷전으로 돌리고 그래야 정치를 흔들고 정권을 흔들고 오로지 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데만 골몰을 한다고 한다면 저 국회의 요새를 파괴하는 것은 국민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헌법에는 국회의원 소환 제도도 없고 국회 해산 절차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손을 놓고 있을 수 있느냐? 우선 우리는 뜻을 모아 가야 할 것입니다. 곳곳에 SNS를 통해서 이 요새를 폭파하자고 하는 민심을 폭발시키도록 위해서 우리가 선자리에서 안전자리에서 우리 모두의 뜻을 한 곳으로 일단 모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거리에서
그리고 국회의사당을 포위하고 민주당 당사를 포위해서 요새를 파괴해라, 요새를 철거해라 하는 일대 국민 혁명적 상황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이 민주당의 이런 횡포를 막는 지름길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해 보지 않습니다. 이제 코앞에 추석이 다가오고 태풍까지 겹쳐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조금은 주권자로서 헌법상 제1기관인 구성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 사태를 너나 할 것 없이 유심히 살피고 어떻게 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도리가 되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날이 될 것을 간절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